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쓴 이 책, 바로 조국의 시간, 이 책입니다. 6월 1일에 출간이 됐는데 선주문이 매진된 것은 물론이고 6월 9일 기준으로 2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저도 주문하고 이제 며칠 후에나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즘 책을 내도 1만 부 팔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순식간에 20만 부가 팔렸다는 거. 그거는 그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팬덤, 그게 크기 때문일 겁니다. 흔히 조땡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책 내용은 2019년 8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벌어진 일련의 상황,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서술을 한 건데요. 이게 꽤 두꺼운데 이게 읽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다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고 조 전 장관이 SNS에 올렸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감정을 이제 덧붙여서 털어놓은 것,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보다 보면 가족의 피해 펜을 찍어 써내려가는 심정, 이런 문구가 이제 곳곳에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일부 야권 성향 인사들은 중2병이다, 오글거린다, 이런 평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에서 읽어보려 했는데 사실 제 느낌도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고요. 이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쓴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이제 좀 감정적이다 보니까. 근데 주변에 또 조국 지지자들을 보면 이제 책을 무조건 샀습니다. 샀는데 첫 장부터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나서 못 읽겠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아무래도 팩트를 이렇게 썼다기, 팩트도 있지만 감정에 좀 호소하는 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이 책을 읽고 독후감식으로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새로운 얘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 그리고 이제 좀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이 책이 왜 지금 2020년 6월 1일에 나왔냐는 겁니다. 2021년 3월이 대통령 선거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여야가 모두 이제 대선 후보 뽑느라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근데 이제 보통 정치인, 그리고 이런 뉴스의 인물이 회고록을 낸다? 이런 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원고를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시기에 회고록을 내고 싶어 하죠. 주목받고 싶어 하고. 물론 출마를 위해서 책 내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경우 말고 지금 이제 출마나 정치 지금 당장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원로 정치인이나 한 발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이 순수하게 기록을 남기기 위한 회고록을 썼다, 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알아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은 피하는 게 국룰입니다. 사실 회고록에는 이제 이 사람은 또 둘째치고 현재 정치권에 있는 인사들, 권력층에 있는 인사들과 관련한 예민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다 보니 선거 전에 이게 책으로 활자화되면은 상대편에게 꼬투리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직에서 출마하려고 좋은 내용만 쓰는 이런 회고록이 아니라면은 대부분 총선이나 대선 전에 회고록을 내는 건 좀 피하는 것이 서로, 그리고 자신이 몸담은 정권과 정당에 대한 그런 예의라고 이제 다들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5월에 조국 회고록이 나온다?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가장 발끈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죠. 안 그래도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해서 지금 당 분위기도 침체해 있는데 조국이 누구입니까? 본인이 물론 국론 분열을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분열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국론 분열로 반조국, 친조국 이렇게 해서 광화문파, 서초동파 이렇게 나눠서 막 집회를 벌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론이 반반이 됐다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에 보수가 힘 잃고 국민의 기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 가 있는데 그 상황이 다시 보수와 진보로 양분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으로 기껏 끌어온 민심을 다시 상대 쪽으로 밀어낸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 전 장관의 자녀 교육, 투자, 이런 것, 재산 증식,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자녀 키우는 40, 50대, 그리고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20대, 이런 여러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되죠. 그 후로도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상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인심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회고록에 이제 어떤 내용이 있던, 뭐가 있던 간에 조국이라는 인물이 지금 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이게 여당에 지금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참패 후에 이제 침체가 많이 돼 있는 상황인데 다시 이슈메이커가 된다? 또 이제 반반 갈라놓고 이게 좋을 게 없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조 전 장관이 뭐 지금 당장 출마하겠다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내고 싶은 시점에 책을 내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당이 뭐 어차피 당에서 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보다 자신이 먼저라는데 뭐라 할 수는 없죠.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본인 생각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인 부부, 조국 부부 지금 재판 중입니다. 거기다 부인은 지금 수감 중입니다. 원래 재판정 밖에서 재판 중에 사건 끝나지 않은 사건 이야기를 막 하고 다니는 거,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재판부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들 좀 억울한 게 있어도 뭐 인터뷰하고 그러지는 않죠. 재판 중에 인터뷰를 하면 오히려 재판부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는 게 상식인데, 이 조 전 장관은 책을 통해서 자기 속의 울분을 다 쏟아냅니다. 약간의 선동도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써놨죠. 심지어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상당히 지금 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부인 입장에서 남편이 원망스러울 수 있다. 이제 정경심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사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재판에서 괘씸죄가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당 의원 절대 다수가 왜 하필 이 시기에 조국은 책을 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단언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제 그 답이 이 책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얼마나 정치적인 인물이고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이 책의 많은 부분을 좀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에 왜 윤석열 비판이 수십 페이지씩 들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 개혁을 위해 나섰는데, 자신은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는데, 뭐 가족도 다 무너지고, 근데 그 대척점에 섰던 윤석열은 유력 대권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가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본인은, 조 전 장관 본인은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렇게 고초를 겪었는데, 정권 바뀌면 어떤 상황이 도저히 벌어질지 도저히 좀 뭐 자신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 전 장관의 이번 책 출간, 분명히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물론 뭐 그러려고 책을 썼다고 제가 뭐 단언을 할 수는 없는데,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죠. 뭐 결국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되는 꼴은 볼 수가 없다.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차라리 조 전 장관 본인이 대통령 선거 나와서 윤석열 이겨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